안녕하세요, 캡순다 실무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에도 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이너도 글을 작성을 해야 되고, 기획자도 기획의 내용과 방향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습니다. 긴 문장을 조금 줄이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랜 기간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작성 자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긴 글을 짧게 만드는 건 정말 저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긴 글을 짧게 만드는 것에 대한 정수가 저는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주의를 끌기 위한 문장이나 문구를 의미를 하는데, 특히 광고 영역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단순히 광고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슬로건 형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카피라이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긴 글을 짧게 만들어서 매력적인 문장을 만드는 카피라이터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들을 또 닮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 카피라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혹은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꽤 괜찮은 카피라이팅 문장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가 내려오죠. 저는 정말로 이게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내는지 요 나름의 노하우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모방한 창조의 어머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쉽게 말하면 꽤 괜찮은 캐치프레이즈 문장을 따라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 우리 상품에 맞는 문장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따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를 따라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게 카피캣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패러디처럼 자연스럽게 유머러스한 요소로서 사용되면 모르겠지만, 이걸 메인 카피로 쓰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할 메인 캐치프레이즈 샘플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이버 메인 화면에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이버 메인에 보면은 플레이 앤 펀 세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눈길을 자극하는 카피들 있어요. 저는 이걸 참고를 해요. 여기에 작성된 문구들이 굉장히 상업적이고 다소 투머치한 그러한 느낌이 있지만,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걸려 있어서 클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 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따라해볼 가치가 있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하면 되느냐, 정말 조금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감정을 경험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감정을 경험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 캐치프레이즈를 샘플링을 해와서 내 걸로 만든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예 제로에서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실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리뷰 영상을 찍었던 요 스냅 그립, 요놈으로 한번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강점과 경험을 먼저 생각을 해서 타이핑을 한번 쳐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이라고 하는 요 파트를 캐치프레이즈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문장은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안을 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제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요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스냅 그립의 그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명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점과 키워드를 상징하는 대명사도 각각 존재하겠죠. 이번에는 스냅 그립이 아니라 핫팩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먼저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따뜻함과 겨울, 요 두 가지 키워드는 서로 상반되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제품의 구매 목적이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따뜻함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따뜻함을 연상케 하는 대명사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한 대명사는 햇살이에요. 그리고 12시간이라고 하는 긴 지속시간을 강조할 만한 프레이즈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강점을 경험으로 만드는 이 방법과 3번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성과 감성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상징적인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 감각을 읽음으로써 이제 상상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감정이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어려운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단어를 쓰는 순간 그 어려운 단어의 뜻
뜻과 의미를 생각하느라고 전체적인 문장이 주어야 하는 느낌과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보다는 쉽고 직관적인 그러한 단어를 쓰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기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이렇게만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좀 안 나올 때 머리를 굴려가지고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실무자입니다.